우리는 살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말 한마디로 인해 후회하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절대로 먼저 하면 안 되는 5가지 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언급하지 마세요. 제가 처음이라 서툴 수 있습니다. 또는 준비가 부족해서 라는 말을 먼저 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대치를 낮추려는 의도이거나 겸손해 보이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말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부분을 굳이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오히려 당신의 능력에 대한 선입견을 만들어내고 작은 실수에도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대신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일이 끝난 후에 사실 처음 해보는 일이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오히려 처음인데도 이렇게 잘했다니 대단하네요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둘째, 비난하는 말을 먼저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차를 긁었을 때 운전을 왜 그렇게 하냐고 비난하거나 자녀가 집안 청소를 했는데 여기는 왜 안 닦았니? 라고 지적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익보다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노력보다 부족한 점이 먼저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관계를 해치는 지름길입니다. 대신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노력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릇이 깨졌다면 다치지는 않았니? 라고 먼저 물어보고 청소를 했다면 수고했어. 깨끗해졌네라고 칭찬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난하는 말을 먼저 하면 상대방은 깊은 상처를 받게 되고 앞으로의 노력과 의욕마저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하려면 비난하고 싶은 마음을 자제하고 긍정적인 말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말투도 중요합니다. 같은 지적이라도 공감하는 태도로 말하면 상대방은 수용적이 되지만 칭찬조차도 냉소적인 태도로 하면 오히려 미움을 사게 됩니다. 말하기 전에 항상 한 번 더 생각하고 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요청하지 않은 조언은 하지 마세요. 상대방을 위해 좋은 조언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요청받지 않은 조언은 대부분 좋지 않은 결과를 낳습니다. 다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라는 표현과 함께 주는 조언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는 오만함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에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경험은 전체의 극히 일부일 뿐이며 각자의 상황과 맥락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나 경험에서 차이가 날 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요청받지 않은 조언을 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싶다는 선한 의도가 있을 수 있지만 상대방은 자신의 방식대로 잘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조언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있을 수도 있죠. 넷째,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는 절대 먼저 꺼내지 마세요. 특히 비난하는 내용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말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퍼져나가며 결국 당사자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한 사람에게만 털어놓은 이야기가 여러 사람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좋은 내용은 사라지고 자극적인 내용만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 당신은 남 험담하기 좋아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긍정적인 내용만을 전하도록 하세요. 부정적인 이야기는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결국 깨끗한 인간관계를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러한 원칙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나 상사에 대한 불만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설령 그 순간의 감정을 해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당신의 평판과 인간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함부로 부탁하지 마세요. 평소에 남을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필요할 때만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상황만 급하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부탁하기 전에 먼저 베푸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설령 큰 도움을 주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의무와 약속을 지키고 난 뒤에 부탁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이는 단순한 예절을 넘어서 신뢰관계를 쌓는 기본이 됩니다. 특히 직장에서는 이 원칙이 더욱 중요합니다. 상사나 동료에게 부탁할 때는 그것이 상식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 상대방이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일인지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부탁일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하며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부탁을 해야 한다면 정중하고 명확하게 상황을 설명하세요.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꼭 해주셔야 해요라는 식의 부담스러운 표현은 피하고 대신 가능하시다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탁을 받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한 요청을 받았을 때는 예의 바르게 거절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거절하지 못하고 어려운 부탁을 들어주다가는 결국 관계만 나빠질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선을 긋되 상대방의 체면을 지켜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5가지 원칙들은 결국 하나로 연결됩니다. 바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는 의도와 달리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최선의 대화가 될 수도 있죠. 인간관계는 서로의 생각과 감정이 다르기에 복잡합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깊이 있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오해를 피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할 때 우리는 더 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식의 일방적인 조언 대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경험과 지혜를 인정하는 동시에 대화의 문을 여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감정적인 순간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화가 났을 때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말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잠시 호흡을 고르고 생각할 시간을 가지는 것이 현명합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라는 말도 때로는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의사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적인 대화라고 해서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수 있죠. 이 부분이 잘못됐네요 라는 직접적인 지적 대신 이 부분을 이렇게 발전시키면 어떨까요? 라는 식의 건설적인 제안이 더 효과적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의사소통에서도 이러한 원칙들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대화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글로 전달되는 메시지는 때로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감한 내용은 가능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좋은 인간관계의 핵심은 존중과 배려입니다. 상대방의 자존감을 지켜주면서도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발전시켜야 할 과제입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망칠 수도 더 깊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성공적인 삶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대화에서부터 시작해보세요.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배려하는 습관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인간관계는
더욱 단단해져 있을 것입니다. 이런 원칙들을 실천하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이 더욱 가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우리의 정신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힘든 하루를 보낸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배우자의 사소한 실수에 대해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따뜻한 질문 하나가 서로의 마음을 더 가깝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SNS나 메신저를 사용할 때도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한번 올린 글이나 보낸 메시지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감정적인 순간에 쓴 글은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글을 쓰기 전에 항상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를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하고 때로는 후회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입니다. 오늘 배운 5가지 원칙은 그러한 성장의 좋은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원칙들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의 일부입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능력은 평생 갈고 닦아야 할 덕목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더 나은 관계, 더 행복한 삶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 바로 지금이 가장 좋은 시작점입니다. 인간관계의 발전은 결국 자기 자신의 성장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5가지 원칙을 실천하면서 자연스럽게 더 성숙한 사람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발전시키는 기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요청하지 않은 조언을 자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경청자가 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듣고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우리의 공감 능력도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이는 개인적인 성장의 중요한 부분이며 전문성 개발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리더십 역량을 키우고 싶은 분들에게 이러한 원칙들은 더욱 중요합니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성장을 돕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자존감을 지켜주면서도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능력은 현대 리더십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녀,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원칙들을 적용하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실수를 지적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은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관계는 우리 삶의 기반이 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가치 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더 나은 관계, 더 행복한 삶을 향한 여러분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원칙들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습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연습과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매일 저녁 그날의 대화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떤 대화가 잘 됐고
어떤 순간에 실수를 했는지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내가 한 말 중에 불필요한 조언은 없었나? 누군가의 노력을 충분히 인정해 주었나?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대화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는 평소보다 더 날카로워지고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잠깐 멈추고 심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대화 습관을 기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가족이나 동료에게 긍정적인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을 목표로 삼아 보세요. 오늘 옷 잘 어울리네요. 어제 회의 때 의견 정말 좋았어요. 같은 작은 칭찬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이러한 원칙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잠시 멈추고 다시 한번 읽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감정적인 반응을 보내고 싶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때로는 답장을 미루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운동을 할 때 체력이 늘어나는 것처럼 좋은 대화 습관도 꾸준한 연습을 통해 발전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좋은 관계는 우리에게 안정감과 행복을 가져다 주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선순환이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화의 기술과 인간관계의 원칙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태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대화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진정성 없이는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진정성 있는 대화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조언보다 경청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갈등 상황에서 이러한 태도는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갈등을 피하려 하거나 반대로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해결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겠네요 라는 한마디가 갈등 해결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전문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소통 능력은 이제 모든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 중 하나로 꼽힙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인간적인 소통의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메일 한 통을 보내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 효과는 달라집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관계 지능의 향상입니다. 관계 지능이란 단순히 처세술이나 대화 기술을 넘어서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소통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평생에 걸쳐 발전시켜야 할 중요한 능력이며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러한 관계 지능을 키우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매일 저녁, 오늘 하루 동안의 대화들을 돌아보며 내가 진정성 있게 대화했는가? 상대방의 감정을 충분히 고려했는가? 등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성찰의 시간은 우리를 더 나은 소통가로 성장시켜 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은 단순한 대화의 기술을 넘어서는 삶의 지혜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 먼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마이너스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언급하기, 비난하는 말, 먼저 하기, 요청하지 않은 조언하기,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하기, 함부로 부탁하기. 마이너스 이 원칙들을 지키는 것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마음가짐입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능력은 우리가 평생 갈고 닦아야 할 덕목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우리의 삶은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언제나 좋은 말이 되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